CJ 제일제당 2023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7,50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3.8%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1.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재고를 더 줄였는데 기대 영업이익보다는 적게 나올 것이고 슬프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1.5%뿐이 감소 안 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9.6% 감소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5%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2,836억 원으로서 30%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1.4%가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매출원가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은 제조원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조원가가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증감액을 더해 가지고 그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조 원가부터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변동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식이고요. 플러스로 표현되면은 감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B가 표기가 CJ 제일제당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2.2%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2.6%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2조 9,600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6천억 원대를 빼면은 그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1조 2천억 원, 1조 2,821억 원이에요. 가공비율, 총 제조비용에 대한 가공비율로는 23.3%로 1.4% 상승했고요. 재료비율은 상대적으로 1.4%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와 나는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이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이 무엇인지 도저히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제조 원가 총 제조 비용을 동일 개념으로 인식을 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가 빼기 나 갭은 대손상각을 비성분에 미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적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비성분을 토대로 하면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된다.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원재료 사용액으로 돼야 어,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총 제조비용인데 갭이 생기게 되죠. 여기 Q 총 제조비용은 매출원가는 회사가 공시를 한 거니까 재고사항도 공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그 총 제조비용을 역산해서 산출해 내는 거죠.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7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계속 증가하다가 2023년에 원해서 했는지 안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생산도 그만큼 줄였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미작품도 그 주문한 양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체 재고 자산은 무려 2,65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WCAI 재고 자산 변동과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아까 그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BWCA의 증감, 아까 원재료 포함해서 미착품까지 들어갑니다. 그 미착품까지 아직 그 공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재고들을 매출원가에 반영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그걸 빼주면은 이렇게 2022년, 2021년은 맞아떨어지는데 2023년도에는 236억 원의 갭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추적을 해보니까 종속기업 3회 상사를 흡수 합병했다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236억 원이 돼서 일치는 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제 총 제조 비용을 왜곡하게 되는 건데, 요거는 1단계에서 그 원인을 밝혔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인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2023년도 거를 현금이 2,895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2,658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236억 원에 어디 꽁돈이 들어온 건데 이게 평가손실액을 가감해 주면은 223억 원이 꽁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뭐냐? 아까 찾은 대로 심해상선 합병 재고를 빼주면은 거꾸로 그 12억 9,100만 원이 그 오히려 더 들어온 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 재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 증가액이 검증되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CJ 제일제당이 현금 흐름표를 맞추질 못하고 있는데 외부 감사를 다 받지만은 회계법인들은 어떻게 확인해서 패스를 하는지 저는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르폿 다 분석을 했으니까 스르폿 손익으로 그 계산을 해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조 2,850억 원으로서 3.3%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적게 감소해서 0.5%가 플러스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1차 추론은 하락이었죠. 이게 모순이 되는데 이 모순을 우선 판단하기에는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게 원인일 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르픈율이 0.3% 하락했고요. 운영 경비를 2.6%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OE 생산성은 떨어졌고 수르픈 영업이익은 3,016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80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운영 경비,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6,69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5.6%가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반대로 67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평균 연봉은 7,770만 원으로 전년 8,300만 원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아마 직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67명 저임금 신입사원이 67명 들어왔다고 이렇게 영향은 안 미칠 건데 그만큼 그 매출이 감소함으로써 제 생각에는 아마 잔업 OT를 많이 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총 급여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반비가 0.8%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0.3% 감소했고 포장 재료비가 6.7% 감소했습니다. 이 포장 재료비가 CJ 제일제당에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 회사 자체는 에, 그 재료비 성격에다 넣지 않고 비용으로 떨고 있네요. 어쨌든 회사 기준이 그렇게 했으면 요거는 그렇게 따라서 분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수르픈율은 떨어졌죠.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 떨어졌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떨어뜨렸어요. 그 경기는 안 좋지만 이자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차입금을 좀 갚은 것 같습니다.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반증하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두 가지가 다 하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평가지표에서 오늘 그 드펑 ROI라는 거를 소개하는데 CEO 포함 경영진 평가지표를 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은 그 ROI 자본 회수율인데 5.5%입니다. 전년보다 1.6% 하락을 했어요. 이것이 확실하냐라고 물으면은 그 산출하는 방식이 영업이익률 곱하기 그 T 회전율은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곱하면은 5.5%로 ROI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T 회전율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재고만 회전율을 따지는 것도 아니다. T 회전율을 창안한 두폰가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들도 이 보수 보너스 뭐 이런 거 좀 깎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1.6% 내려갔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얘기가 나오면은 모르겠어요. 직원들은 OT를 안 해가지고 어 그게 감소했는데 임원들도 아마 좀 적게 받아갔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역방향이라서 이렇게 그 매트릭스 표로 정리가 된 거에 세 번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증명할 거는 재고 회전율을 소량으로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재고 회전율이 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증거를 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외부에서는 할 방법은 없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그러면은 하락을 안 했고 가중 평균은 이거는 가능했습니다. 2.8% 상승했습니다. 판매 가격도 하락했냐 그러면 하락한 게 아니고 거꾸로 4.1% 요거는 단순 평균이에요. 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중 출원하고 두 가지가 모두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로 그렇게 의견을 계속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실적 대비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보통 이제 장밋빛 미래를 봐 가지고 이 판매 관리비도 좀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올해도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라든지 또 그 원재료 가격들 그 곡물 이런 가격들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 2% 감소한다고 가정을 했고 영업이익은 근데 거꾸로 5% 늘리면은 어떻게 우리가 얼마 매출을 해야 되냐? 7조 1,660억 정도 하면 된다. 전년보다 매출액은 5%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봅니다. 이
6조 2239억 원의 매출원가는 아래와 같이 총 제조 원가를 해서 재고자산 기초를 재고를 더하고 기말 재고를 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재고가 12% 줄었었는데 5%또 줄어든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매출원가가 5조 2223억 원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아니 그렇게 해서 실행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은 그 사업 계획 확정을 7조 1,300억에 한다. 음, 실적보다도 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영업이익을 2,613억 원 내는 거로 계획보다도 좀 떨어지지 않느냐. 좀 이익은 더 내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뭐 판매 가격을 1% 올리든지 수량을 올리든지 해서 어, 이 2,996억 원까지 1% 정도만 노력을 더 추가로 한다면은 요 경우에 재고가 5% 준다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야, 1% 올리고 판매 가격 올리면 지금 소비 심리도 좀 안 좋은데 뭐 요즘 CJ 제일제당은 그 뭐 비비고 뭐 이런 게 이제 히트 쳤다고 그 뭐 많이들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누가 또 꼬셔가지고 재고를 늘리세요. 생산을 조금 해놓으시면은 결산 영업이익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5% 증가하면은 결과는 3,184억 원. 매출 증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7조 1천억 해도 전년보다 이익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재무 회계들은 꼬실 겁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마녀와 같은 유혹인 거죠. 자,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에, 운영비용 2% 감소한다고 봤어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실적도 2.6%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더 줄인다. 그리고 영업이익만큼은 5%를 늘린다고 했을 때 손익분기점 산식에 의하면은 7조 4,400억이 나옵니다. 자, 그 원가 회계보다 더 매우 높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그 매출 재료비를 2.5% 줄이고 그 다음에 매출 재료비율을 조금 줄인다는 얘기는 약간의 그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어, 44%로 스르픈율을 올리니까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7조 4,400억의 계약을 했다면은 스르프상으로는 3,600억이 나와요. 매출액도 더 많이 나오고 여기다가 더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을 이 9.8% 아니 9.8회전 했는데 10회전 0.2회전 좀 더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매출 증가 효과는 7조 6천원까지 올라가서 영업이익은 4,357억 원의 이익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재고 회전율의 상승이 직간접적으로 그 영업이익을 크게 낸다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얼만큼 재고 회전율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로퍼 회계 기준이 원가 회계 기준보다는 금액이 더 많게 예산이 됐죠. 이게 왜 그럴까 저는 했는데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재고를 감소시켰으면은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크게 증가했었죠.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감소시켰을 때는 가격을 깎지 않는 게 좋다. 디프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6,907억 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전년보다 전년도 10%에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EMS라는 게 전 사업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9,5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 1조 578억 원의 그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내려갔어도 뭐 다른 거까지 다 포함하면은 다른 그 영업의 활동까지 다 포함하면은 1조 원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비율이 이 투하자본에 대비 59.1%니까 한 60%, 자기 투하자본의 60%는 종속기업에 투자한 돈이고 본인들은 한 투하자본의 40%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50%가 넘게 투자가 되어 있으면은 CJ 제일제당이 준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성격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잉여현금 흐름으로써 그 채권자가 6,361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5%로 떨어졌고 지급이자는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기준금리를 그 내리냐 마냐 지금 고민이 많기 있는 건데,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주주들이 918억 원을 가져갔어요. 투하자본 대비 1.1% 이익 배당률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회사 전체의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7,279억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됐습니다. 집행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잉여 현금 흐름을 우리가 풀이하게 썼다. 풀이라고 붙이는 게 국내에서 왜 그거를 잉여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벌어가지고 우리가 채권자한테 잉여, 아니,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집행을 한 거, 그 7,279억 원의 이 프리캐시 프로를 집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배당에 한 401억 원이 나갔고 분기 배당에도 중간 배당이 있네요. 480억. 이런 중간 배당을 하면은 그 주주들이 좋아라 하죠. 그리고 사업 양수도로 인한 증감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돈이 나간 거죠. 그래서 918억 원의 그 현금을 배당이나 이런 쪽으로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31만 4천으로서 2023년 초보다 2만 6천 원이 하락을 했어요. 뭐 성적이 좀 내려갔으니까 뭐 이것도 내려가겠죠.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일이 이제 안 되네요. PBR이 0.912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그 현금으로 봤을 때는 1조 원 이상 벌었죠. 그래서 임팩트 2라고 미래 가치를 이건 스루폿 기준으로 했을 때는 6.9% 상승한 거로 돼 있지만은 현금 기준으로 봐서는 27.3% 미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진 거는 맞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그 전문가들은 그 영업 실적만 가지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추가로 두 가지를 한번 다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현금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손익 개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뭔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백데이터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CJ가 44.55%를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12.42%, 외국인이 24.5%를 그 지분 소유를 하고 있는데
JP 모간과 골드먼이 눈에 띕니다. 이상 CJ 제일제당 2023년도 실적을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오래간만에 좀 매출액이 감소하는 예측을 해봤습니다.